전국 곳곳에서 화재 사고가 잇따르고 있는데요. 한 청각장애인은 집에 불이 났는데도 알아차리지 못해서 안타깝게 목숨을 잃었습니다. 네 자녀들만 가까스로 밝혔습니다. 오늘 새벽 제주시 오라산 부부 이모 씨 집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청각장애인 부부 30살 이모 씨가 질식해 숨졌습니다. 위급 상황이 발생했을 때 무엇보다 빨리 대처하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상황을 빨리 인지하는 것이 안전에 있어 매우 중요합니다. 하지만 귀가 잘 들리지 않는다면 빨리 대처하기 힘들겠죠. 청각장애인 정미숙 씨 하루 일과를 통해서 우리가 조심해야 할 생활 속의 안전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집안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와 안전식품입니다. 주부 정미숙 씨가 아침 식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압력밥솥을 가스레인지 위에 올려놓은 미숙 씨는 밥이 되는 동안 빨래를 널어갑니다. 시간이 지나 압력밥솥이 끓기 시작하는데요. 미숙 씨는 이것을 모른 채 계속 빨래를 널고 있습니다. 한참이 지나서야 빨래를 다 넣은 미숙 씨가 압력밥솥을 확인하고 놀라서 불을 씁니다. 조금만 더 있었다면 화재와 같은 위험한 상황이 발생할 뻔했습니다. 압력밥솥을 올려두었을 땐 시간을 확인하며 불 조절을 하고 가급적 전기밥솥을 이용하도록 합니다. 아침 식사를 마친 미숙 씨는 아기를 방에 눕혀두고 쌓인 설거지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미숙 씨가 설거지를 하는 동안 아기가 울기 시작합니다. 미숙 씨는 그것도 모른 채 계속 설거지를 하고 결국 설거지를 마친 후에야 아픈 아기에게 달려옵니다. 이처럼 아이가 있는 경우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하며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이제 미숙 씨는 친구들을 만나기 위해 차를 몰고 나왔습니다. 그리고는 좁은 골목길을 간신히 빠져나오는 미숙 씨. 그런데 골목길을 다 벗어날 즈음 경적 소리를 듣지 못하고 지나가면서 충돌할 뻔합니다. 안전운전을 위해선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전에 먼저 멈춰서서 주위를 살피고 귀마크 등을 부착해 청각장애인임을 알려야 합니다. 약속 장소에 도착한 미숙 씨는 주차를 하고 엘리베이터를 기다립니다. 엘리베이터에 올라 약속 장소인 5층 버튼을 누르고 기다리던 중 갑자기 미숙 씨가 탄 엘리베이터가 멈춰서고 말았습니다. 이런 경우 사람들은 누구나 당황하게 되는데요. 억지로 문을 열려고 해선 안 되고 열린 문 사이로 층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뛰어내려서는 절대 안 됩니다. 그런 다음 휴대폰을 이용해 전문가나 119에 연락해 구출해 줄 때까지 침착하게 기다리도록 해야 합니다. 미숙 씨는 이제 친구와 공원을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와 수화로 계속 얘기를 하며 가다 보니 바닥에 있는 장애물을 보지 못하고 걸려서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수화로 이야기를 하며 길을 걷을 땐 수시로 앞을 살피고 장애물이 있을 경우 장애물을 피한 후 이야기를 나누도록 합니다. 친구와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누군가 미숙 씨에게 길을 물어옵니다. 하지만 미숙 씨가 그걸 모르고 지나치자 상대방이 미숙 씨에게 화를 냅니다. 이런 경우 메모지에 적어달라고 하며 청각장애인임을 알리면 당황스러운 순간을 모면할 수 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미숙 씨는 친구와 먹은 음식이 잘못됐는지 갑자기 배가 아프고 몸에서 열이 나기 시작합니다. 남편과 친정어머니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내보지만 아무도 연락이 되질 않습니다.
이렇게 위급한 상황이 발생할 경우 도움을 청할 수 있는 병원이나 소방서, 가까운 사람의 휴대폰 번호를 팩스 주변에 붙여놓아야 합니다. 특히 가까운 이웃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도록 평소에 친분을 유지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미숙 씨는 간신히 약을 찾아 먹고 이른 저녁부터 잠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어발식으로 꽂아둔 콘센트에서 연기가 나기 시작합니다. 연기가 방 안을 가득 메우고 불이 이불로 옮겨 붙기 직전, 그제서야 미숙 씨가 잠에서 깼습니다. 이처럼 갑작스러운 화재에 대응하려면 소방서에 팩스나 휴대폰 문자로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미리 알아둬야 합니다. 신고 내용을 적은 후 119에 문자 전송을 할 땐 주소를 정확하게 써야 하고 문자 마지막에 농아인입니다 라고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인터넷을 할 수 있으면 www.119.go.kr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먼저 사고가 나면 크던 작전, 즉시 정차한 후 사고를 확인해야 합니다. 자신이 피해 차량이라 하더라도 마찬가지로 정차 후 사고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부상자가 있을 경우 주위 사람에게 119에 신고해 줄 것을 부탁하고 될 수 있는 한 많은 사람들의 협조를 얻어 병원으로 후송합니다. 그 다음엔 증거 확보를 위해 사고 물체의 흔적이나 종류를 기록하고 여러 각도에서 사진 촬영을 해둡니다. 또한 사고 장소, 위치를 도로상에 표시하고 사고 목격자를 확보해둡니다. 필요한 긴급 조치가 끝나면 경찰서에 신고하거나 보험회사에 통보합니다. 보험사에 신고할 때는 보험 가입자의 이름, 차량 번호 등을 알려주고 사고 일시와 장소, 사고 내용과 피해 사항도 함께 알려줍니다. 경찰서 신고 여부는 보험회사의 조언을 듣고 난 후 결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어떤 사고든 당황하지 않고 늘 침착하게 대처하는 게 중요합니다. 특히 CCTV를 가려야 하는 자동차 사고의 경우엔 더욱더 그렇겠죠. 그럼 이번은 화재 발생과 관련된 소방시설과 옷에 불이 붙었을 때 대처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잠을 자다가 불이 나면 깨어나기 어렵기 때문에 매우 위험합니다. 그러므로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 유도기를 설치해두면 불이 난 것을 자동으로 감지해 화재 위치와 방향, 이름을 음성으로 알려주어 빨리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청각장애인을 위한 시각정보기는 비상벨을 대신해 화재를 알 수 있도록 조명이 깜빡거려 화재에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다른 소방시설물로는 건물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피난구와 피난 경로로 사용되는 출입구를 표시해 피난을 유도하는 피난구 유도등이 있습니다. 또한 피난 통로를 안내하기 위한 유도등으로 복도와 계단에 설치되어 있는 통로 유도등이 있으며 화재를 알릴 수 있는 시설로 화재 시 벨이 울려 화재를 알 수 있는 화재 발신기가 있습니다. 만약 화재로 인해 옷에 불이 붙었을 경우는 그 자리에 멈춰선 후 바닥에 엎드려 불이 꺼질 때까지 뒹굴도록 합니다. 이때 반드시 두 손으로 얼굴을 가려 피해를 최소화해야 합니다. 아이가 놀다가 가구에 부딪혔을 경우는 옆으로 돌려눕혀 우선 진정시킨 후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하고 도착할 때까지 몸을 따뜻하게 해줍니다. 골절이 의심되면 잡아당겨 패배하지 말고 넘어진 자세에서 몸통과 팔다리 사이에 목가지를 내어 움직이지 않게 한 다음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혹이 생겼다면 안정시키고 냉찜질팩을 마른 수건으로 감싸 대주도록 합니다.
눈에 먼지가 들어간 경우에는 아이가 눈을 비비지 않도록 하고 밝은 곳에서 손가락과 면봉으로 눈꺼풀을 조심스럽게 열어젖혀 자세히 살펴봅니다. 그런 다음 이물질이 보이면 식염수나 깨끗한 흐르는 물로 씻어내고 이물질이 눈꺼풀에 있다면 젖은 솜이나 젖은 손수건 끝을 이용해서 이물질을 제거하면 됩니다. 만약 이물질이 검은 눈동자에 박혀있을 경우는 절대 만지지 말고 양쪽 눈을 가린 상태로 병원으로 바로 데리고 갑니다. 아이가 장난감 조각을 코에 넣은 경우는 반대쪽 콧구멍과 입을 막아주며 코를 풀어보게 합니다. 만약 이물질이 크거나 한두 번의 시도에 빠지지 않으면 절대 무리해서 빼지 말고 병원으로 데려가 진료를 받는 것이 좋습니다. 귀에 벌레가 들어간 경우에는 손전 등의 밝은 빛을 이용해 벌레가 불빛을 보고 밖으로 나오도록 유인합니다. 벌레를 귀에서 뺐다 하더라도 병원에서 다시 한번 진찰을 받아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이 바퀴벌레의 경우 밝은 빛을 비추면 더 안쪽으로 들어갈 수 있으니 바퀴벌레가 아닌 경우에만 빛을 사용해야 합니다. 아이가 화장품을 마셨을 경우에는 용기에 적힌 성분을 확인하고 119 구급대에 도움을 요청합니다. 병원에 갈 때는 성분이 적힌 용기를 함께 가지고 가면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화장품류는 독성이 크진 않지만 아이가 먹었을 경우에는 의사와 반드시 상의하도록 합니다. 아이가 무엇을 마셨는지 상관없이 섣불리 토하게 하거나 물을 마시게 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생활 속 안전수칙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부엌에서 밥을 할 때의 안전수칙은 시간을 확인하며 불 조절을 하는 것과 가능한 전기밥솥을 사용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있을 때의 안전수칙은 아이가 방 안에 혼자 있지 않도록 하는 것과 아이의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는 것입니다. 골목길에서 운전을 할 때는 골목길을 빠져나가기 전 먼저 멈춰서 주위를 살펴야 하고 비마크 등을 부착해 청각 장애인을 알려야 합니다. 엘리베이터가 멈춰섰을 때는 억지로 문을 열려 하지 말고 틈이 보인다고 해서 함부로 뛰어내리지 말아야 합니다. 수화를 하며 길을 걸을 때의 안전수칙은 수시로 앞을 잘 살펴보는 것이며 다툼이 생길 것을 대비해서는 복식카드와 메모지를 항상 가지고 가며 청각 장애인임을 알릴 수 있어야 합니다. 화재가 일어났을 때에는 소방서에 팩스나 휴대폰 문자로 신고할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고 문자를 보낼 때엔 정확한 주소와 문자 마지막에 농아인입니다 라고 적는 것이 좋습니다. 화재 신고를 할 수 있는 팩스 번호는 1544-9119이며 인터넷 www.119.go.kr로도 신고할 수 있습니다. 행복한 삶은 생활 속 안전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안전수칙을 잘 실천해서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갑시다.